들어요. 내 목소리밖에 안 들어가요. 자, 오늘은 이제 소비자 행동 분석의 첫 번째 시간으로 그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마케팅 원론을 들었으면 기본적으로 STP라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에서 분명히 그 직전에 소비자 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개념을 우선 빠르게 짚어보자면, 자, 소비자 행동은 개인이나 조직이 제품, 서비스를 선택, 구매, 사용, 처분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동이든 태도든 인식이든 감정이든 느낌이든 반응 전체를 소비자 행동이라고 한다. 무언가를 구매하는 사람이 구매를 하고자 할 때부터 구매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 그래서 지난 마케팅 원론 때에는 아마도 처음에 선택과 구매 후 행동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갔는데, 이번 소비자 행동 분석이라는 수업에서는 좀 더 확장해서 그 다음에 사용하고, 구매하고, 사용하고, 구매 후 행동에 어디까지 나타나느냐, 처분. 다 썼으면 이걸 내가 다시 팔을지 버릴지 등등의 것들도 다 소비자 행동이라는 것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애시당초 사용할 때 만족은 했으나 사용하는 와중에 점점점 마음이 변해서 팔고 싶어진다, 버리고 싶어진다, 처분하고 싶어진다 등등도 소비자 행동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모두 다 포괄하는 개념이 소비자 행동이다. 마케팅에서 아주 단편적으로 소비자의 행동이라 했을 때 공급자와 고객 간에, 수요자 간에 단순하게 공급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 사람의 행동, 결과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과정, 결과, 그 후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분석하는 게 소비자 행동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여기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행동적 반응을 포괄하는 모든 개념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동의 결정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다. 태도라던가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그 어떤 특정한 물건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순간순간 느끼는 감정, 이게 좋다, 이쁘다, 아니면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소비와 비교했을 때 나를 기분 좋게 만든다 등등 그런 감정.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 우리나라의 문화에 의해서 어떤 물건은 소비될 경우도 있는데 해외에서는 소비 안 될 경우, 또는 어떤 지역에서는 소비가 되는데 어느 다른 지역에서는 소비가 안 될 경우, 또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학교 내에서는 소비가 잘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는 소비가 안 될 경우. 자, 문화적인 것들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족이나 집단의 영향을 받아, 내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소비자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사회적 요인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 구매 중에 그 환경에 접했을 때 내가,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한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작년이었으면 이거 한번 구매해봤을 때 올해라도 내가 구매 못한다. 아니면 올해는 구매할 수 있었으나 작년에는 내가 그럴 상황이 안 됐어 라는 등등의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상황적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상황적 요인에서 가장 큰 건 뭐냐? 지리적 환경이나 아니면 경제적 조건 등이 가장 크게 작용한다. 오늘은 말 그대로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리적 요인에 대한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지난 마케팅 원론 시간에 한번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소비자 행동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구매 의사 결정 과정 그러면 딱 여기 구매 후 행동까지 처음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 필요한 물건에 대해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어느 때 구매해야 되는지, 어떤 경우에 쓸모가 있는지 등등을 알아보는 정보 탐색. 그 다음에 대안평가로 여러 가지 유사한 물건이 많은데 그 중에 나한테 가장 쓸모 있는 게, 유용한 게 무엇일까를 찾는 대안평가. 그리고 나서 구매를 결정하고 구매 후 행동에 이르게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구매 의사 결정이라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소비자 행동 과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소비자 행동을 중요하게 다루느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한 특정 소비자 또는 특정 소비자 집단의 태도나 심리, 사회적 성향 등을 잘 파악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업들은요,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그들이 어떤 것에 돈을 쓸까 알아보는데 매우 집중합니다. 그러면 이 소비자의 행동을 파악하는 것은 본인 자신들의 기업의 소비자만 파악할 거냐, 아니면 경쟁 기업의 소비자까지, 경쟁 제품의 소비자까지 파악할 것이냐? 당연히 본인들의 기업뿐만 아니라 자사 제품을 소비해주는 사람들 이외에도 경쟁 제품, 경쟁 기업의 소비자까지 모두 다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알고자 하는 필요한 정보들이 매우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기업 내 마케팅 팀뿐만 아니고 외주로 마케팅을 위해서 소비자 행동만을, 시장 조사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필요한 재료들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것들이 잘 파악된다면 현재 내가 유지하고 내 제품을 소비해 주고 있는 고객들의 성향을 먼저 우선적으로 알아낸다면 이미 소비자로 내가 획득하고 있는 고객들과의 관계를 훨씬 더 긍정적으로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경쟁 제품, 경쟁 기업과 함께 충분히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마케팅 전략의 재료로 사용되지만,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 자신들의 기업의 제품을, 자사의 제품을 충분하게 소비해주는 해당 고객들만을 위한 아주 강조된 마케팅을 따로 펼칠 수 있게 하죠. 그래서 고객 관계, 즉 소비자 만족도 및 브랜드 충성도 향상에 기여하는 재료가 되어준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을 매우 잘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심리적, 사회적, 환경적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좀 더 한번 알아보면, 자, 소비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때에는 구매 여부, 대상, 이유, 방법, 시기, 장소 또는 얼마나 구매할 거냐, 얼마나 자주 구매할 거냐에 따라서도 다 의사결정 방법이 달라진다. 내가 구매를 정말 할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내가 구매하는 것이 내 자녀를 위해서인지 내 부모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인지 등등에 따라서 소비 의사 결정을 하는데 다 달라지고 얼마나 살 거냐, 얼마나 자주 쓰길래 이것을 살 거냐에 따라서도 다 의사 결정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작년에 선생님이 그 마케팅 원론 수업할 때 이제 요거에 아주 기본적인 것들 수업을 할 때도 얘기한 바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노트북 200만 원 정도 하는 노트북을 살 때와 동네에서 메모장 하나 살 때는 완전히 다른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거나 똑같은 단계이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비 상황에서도 달라집니다. 내가 이걸 막 구입한 상태냐, 아니면 사용 중인 것이냐, 아니면 사용 상태가 끝나고 버릴 거냐, 아니면 누군가한테 되팔 거냐 하는 처분 상태냐, 그것에 따라서도 행동에 영향을 충분히 주게 된다. 그 다음에 기업들이 제공하는,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것이 말 그대로 유형의 물건이냐, 무형의 서비스냐, 어떤 형태를 가졌느냐, 활동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경험을 사는 것이냐 등등에 따라 그 형태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 소비 행동에 영향을 준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가지고 1년 내내 2년 내내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한번 경험하는 건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될까? 라고 고민하죠. 그거 자체도 소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충분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돈 주고 사갖고 내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으면 그건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사야 되는데 이거 그냥 아이디어 정도 내가 한번 쑥 훑어 지나가는 건데 내가 이거에 10,000원이나 내야 된다고? 이걸 50,000원이나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쉽죠. 그런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제공물의 형태를 잘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요즘에 흔하게 여러분들이 접하고 있는 구독제예요. 예전에는 영화 한 편 보겠다고 10,000원을 티켓을 사서 8,000원의 티켓을 사서 극장 갈 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최신 영화들을 20,000원, 30,000원 정도의 수백 편, 수만 편을 구독을 하면 내 보고 싶은 만큼 마음대로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에 볼 수 있잖아요. 과거에 선생님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극장에서 10,000원 주고 티켓을 주고 사서 그 극장에서 영화를 본 다음에 그걸 또 보고 싶으면 DVD 대여점에 가서 2박 3일에 또 5,000원을 주고 빌려야 돼. 그걸 2박 3일마다 연장할 때마다 5,000원씩 늘어나. 그쵸? 한 편 보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는 넷플릭스, 아마존 등등에서 여러분들이 20,000원, 30,000원 한 플랫폼을 이용할 때마다 적게는 10,000원, 많게는 50,000원까지 내서 그걸 내고 나면 그 플랫폼 안에 있는 것들 수십만 편의 콘텐츠들을 마음대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쉽게 어떻게 한다? 소비를 하게 된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그럼 이런 방법들을 누가 만들어낸다? 마케터들이 소비자들의 행동 차이를 다 분석해서 요즘 소비자들은 요 정도 금액은 내니까 충분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쓱 내고 말거든요. 선생님도 요즘 한번 이 수업 준비하면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내가 도대체 몇 개나 구독을 할까? 얼마나 여러 가지를 구독을 할까 했더니 구독에만 한 4, 50만 원 쓰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에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 구독제로 바뀌었고요. 예전에는 한 100만 원에서 50만 원씩 주고 사서 평생 썼어. 근데 업그레이드가 잘 안 되지. 근데 이제는 구독제로 바뀌면서 업그레이드가 언제든지 되죠. 업데이트가 새로운 버전으로. MS 쓰는데 한 달에 18,000원씩 내죠. 넷플릭스랑 한 두세 개의 플랫폼 쓰는데 한 1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 콘텐츠 보는 데만. 집에서 IPTV까지 보니까 한 10만 원 정도 나가요. 거기다가 어도비랑 여러 가지 영상이랑 편집하는 프로그램들 쓰는데도 벌써 한 달에 3, 4만 원씩 나가요.
그리고 통계 분석하고 연구하는 데 쓰는 프로그램들 딱 구독제로 바뀌어서 한 달에 보통 8, 9만 원씩. 그러니까 이것저것 구독제로 쓰고 있는 걸 확인해 보니까 한 4, 50만 원 쓰면 내가 모르는 사이다. 근데 나는 과거에 비해서 좋다라고 생각했던 아니라는 생각이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소비자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생각했던 건 예전에 그걸 구매하려면 몇백만 원씩 한 번에 결제를 하고 구매했어. 근데 큰 돈이야. 근데 다달이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저렴한데? 그럼 하다 보니 한 달에 50만 원씩 40만 원씩 나가고 있어. 생각보다 큰 돈이에요. 생각보다. 근데 소비자가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는지를 잘 판단했으니까 마케터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지. 구독경제가 처음에 구독경제가 나올 때만 하더라도 단순하게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구독경제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무엇이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다. 근데 결국에는 마케터들은 딱 한 가지야. 소비자에게 최대한의 수익을 이끌어낸 수익 창출을 하겠다는 거죠.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의사결정 관리. 내가 의사결정하는 상황에서 정보 수집자인가 영향력 부여자인가 의사결정자인가 구매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서도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학부모가 학원에 자녀를 보낼 때는 사용자는 내 자녀이고 구매자는 학부모예요. 돈은 엄마가 냈으니까. 그렇죠? 그 구매자이냐 사용자이냐에 따라서도 의사결정 행동이 달라져. 충분히 달라져요. 기본 구매 결정 순간에는 아이는 A라는 학원에 가고 싶어요. 친구들이 많거든. 근데 엄마는 이것저것 알아봤더니 여기 선생님이 더 좋아. B라는 학원. 엄마는 B라는 곳에 가라고. 아이는 A라는 곳에 가라고. 그런데 하지만 구매자는 엄마니까 엄마가 B 학원 가는 곳에 결정을 내버리죠. 소비자 행동에 충분히 의사결정 단위, 내가 어느 단계, 어느 단위에 속하는 사람이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나 시각, 일자 등에 따라서도 충분히 소비의 행동은 달라진다. 내가 아무리 라면을 좋아하더라도 아침부터 라면을 먹기 싫어. 그렇죠? 그런 것도 구매에, 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야. 또는 사람이 너무 많이 줄 서는 시간에는 절대로 가기 싫어. 그런 것도 분명히 구매에 영향을 주는 시간입니다. 아니면 해외여행 가는데 남들이 많이 가면 휴가철에는 절대 안 가. 왜? 그때는 당연히 더 금액이 비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고 싶은 여행지를 하더라도 남들 안 가는 휴가철, 비수기에 일부러 가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간에, 일시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집니다.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한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또 한때 우리나라 이런 것도 유행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잘못된 그 상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름에 에어컨을 사려고 하면 비싸니까 겨울에 미리 사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 이제 집집마다 막 에어컨을 둘 때쯤 되던 한 10년, 15년 전만 하더라도 겨울에 미리 사려고 막 사람들이 고생을 했어. 그러니까 작년 것을 겨울에 미리 산다는 개념이죠. 근데 남은 재고들을 겨울에 각 대리점들이 갖고 있으니 이거를 남은 거에서는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으로 알려졌죠. 근데 어쨌든 그 시기에는, 그 시절에는 겨울에 더 싸니까 열심히 사겠다. 사람들이 그래서 여름보다 겨울철에 갑자기 에어컨이 많이 팔리는 현상들도 있었어. 자, 항공권도 그래요. 항공권 같은 경우도 반드시 3개월 전에 사라, 6개월 전에 사라, 미리미리 사라. 나중에 시간과 일자를 갖고더라도 미리미리 1년 전에, 6개월 전에 사야지만 더 싸게 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여행 가거나 출장 가거나 비행기 타기 전, 한 달 전, 2주 전에 사는 게 아니고 미리미리 사놓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또 그걸 반대로 알고 있어서 닥쳤을 때, 기간이 닥쳤을 때 땡처리하는 거 사면 더 싸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시각, 일자, 주, 월, 연도 등등 시기에 따라서도 소비자 행동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요소는 딱 요것만이다가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세밀하게 더 많은데 대표적으로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어떤 특정한 단위나 집단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겁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행동에서 아까 그 도표에 있던 것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비자 행동에서 상품, 서비스, 활동, 경험, 아이디어까지도 모두 다 포함해서 소비자 행동에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 내가 구매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상품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비스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소비자가 참여하는 활동, 스포츠나 여행, 자원봉사 등 이렇게 액티비티, 내가 직접 활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단순하게 경험, 정서적, 감각적 만족을 위해서 단순하게 경험하는 거냐. 그 다음에 아이디어, 특정 신념이나 개념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무언가를 행동하는 데 있어서 비용을 내는 것이냐. 그래서 저기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 사회운동, 건강 캠페인 등에도 자기 돈을 내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것도 구매라고 볼 수 있어. 그러한 집단들도요, 비영리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디어, 우리가 흔히 구매 그러면 상품, 서비스 두 가지로만 생각을 하는데 활동, 경험, 아이디어까지도 충분히 확장해서 세밀화해서 제품, 서비스,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매 후 행동이라 해서 추첨 의도나 재구매까지만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소비자 행동은 구매 이후에 그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얘기한다. 자, 정보 탐색, 문제인식,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결정, 여기 사용 및 경험, 구매 후에 만족을 해서 구매 후에 추천을 하고 재구매한다까지는 대부분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요즘 사회에서 대중들은, 소비자들은 그걸 평가하고 그 정보를 공유합니다. 나 혼자 구매하고 끝나지 않아. 추천 의도와도 같은 맥락이지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나 혼자 알고 끝나지 않고 그 정보들을 공유해. 어디에? SNS를 통해서든 블로그, 인터넷을 통해서든 아니면 진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도 써봐. 되게 좋은데? 라고 하면서 공유, 평가. 그래서 SNS 리뷰, 부전, 마케팅, 별점 등등 사용 후의 만족도 표현을 매우 적극적으로 하는 게 구매 후에 그 이상을 포함한 그 이후에 그 너머까지 소비자들이 훨씬 더 많은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재구매 또는 이탈. 재구매할 수도 있고 만족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이탈할 수 있어. 아무리 요즘에는 충성도가 매우 높은 브랜드 충성도나 구매 충성도가 높은 소비자들 딱 일단락 지어서 이런 사람은 평생 우리 소비자다? 그런 개념 자체를 마케터들이 잊어버리려고 해요. 최대한. 믿지 않으려고 해요. 언제든지 이탈할 수 있다. 좀 더 좋은 느낌.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결정 집단의 단위 상태가 달라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래요. 경제적, 환경, 구매자의 환경이 달라져. 경제적인 환경이 달라져. 그러면 처음에는 소나타?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가격대별로 생각해보자고요. 한 2천만 원짜리 차를 타. 그 다음에 또 3천만 원짜리로 가. 그 다음에 돈 더 벌었더니.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경제력이 좋아졌더니 5천만 원짜리로 가. 그 다음에 더 경제력이 좋아지니까 7천만 원짜리로 가. 이제는 더 좋아지니까 1억짜리로 가. 그러면서 계속 바뀌어. 그러면 본인의 경제력이 2천만 원짜리에서 3천만 원짜리 차밖에 탈 수 없을 때는 계속 그 안에서
내가 충성도를 보일 수 있겠죠. 근데 나의 환경이 바뀌었어? 영원한 충성도란 없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단계별로 제품의 스펙트럼을 넓혀놓는 거예요. 브랜드를 바꾸는 것보다는 그 소비자가 샀던 브랜드 내에서 가격을 바꿔가면서 더 좋은 차를 타게 하는 게 충성도를 관리할 수 있어요. 5천만 원밖에 못 벌던 사람 또는 2천에서 3천만 원짜리 차밖에 못 타던 사람한테 자, 그 경제력으로는 현대차 타시다가요 돈 더 벌면 그냥 벤츠로 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소비자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를 고객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그 소비자들의 상황이나 행동에 맞게 태도나 심리에 맞게 흔히 말하는 제품 라인업을 만드는 거예요. 내 소비자가 끝까지 나한테 남아있을 수 있게.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게. 자, 그래서 만족 시에 브랜드 충성도를 형성하고 불만족 시에는 다른 브랜드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고 그건 고객, 소비자 입장에선 아주 당연한 거다. 아주 당연한 거다. 내가 내 돈 주고 사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옮겨가야지. 왜 언제까지 끝까지 있겠어요. 그렇죠? 그걸 붙잡아 두려고 제품 라인업을 넓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서비스 형태의 마케팅을 통해서 붙잡아 두는 거예요. 최근에 스포츠 브랜드들, 자동차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 다 마찬가지예요. 비용이 조금, 그러니까 비용 대비해서 상황적으로 효과가 적은 제품을 만드는, 상품을 만드는 브랜드들이 대체로 많이